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CB에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구글에서 발표한 Exploring the Limits of Transfer Learning with a Unified Text-to-Text Transformer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12월 초인가 11월 말에 공개된 논문인데요. 현재 NLP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트랜스퍼 러닝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모든 NLP 태스크를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한 실험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히 트랜스퍼 러닝의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이 논문이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정한 데이터셋과 그리고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자체는 사실 논문에서 저자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은 아니고 다양한 실험들을 실험하고 결과를 공유한 논문이라서 가볍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 인 NLP를 다시 복습을 하면 트랜스퍼 러닝 자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위치한 태스크에 미리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전 분야와 달리 NLP 분야에서는 이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해서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이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8년 말에 나온 버트라는 모델인데요.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 다음에 이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했더니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말에 버트가 나온 이후 2019년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근데 각각의 논문마다 사용한 데이터셋도 다 다르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나 뭐 인풋, 아웃풋, 포맷 심지어는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학습 디테일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논문들을 다 제대로 비교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많은 논문들을 다 읽기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읽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 논문은 하나의 그 포맷으로 통일을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비교를 해서 이 논문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버트는 이제 대규모 언레이블드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인풋 포맷이 있으면 이 인풋 센텐스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노이즈를 취해서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태워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이때 아웃풋 자체도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션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다 아웃풋을 낸 다음에 우리가 일부러 커럽트 했던 이 마스크 토큰들에 대해서 이 마스크 토큰이 무엇일지 이 마스크의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에 대한 플리커넌트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이 마스크 토큰이 이제 임프로비세이션이라는 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은 그냥 텍스트만 있으면 그 텍스트에 일부러 커럽션을 주고 그거를 다시 디노이징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냥 대규모의 텍스트만 있으면 됐었기 때문에 버트 같은 경우에도 그 크롤링이나 위키피디아에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한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일단은 데이터셋을 C4라는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 웹크롤링에서 아주 큰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기존 버트나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모든 NLP 태스크를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가지고 와서 그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실험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오브젝티브에 대한 실험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스케일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크기를 키웠을 때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C4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커먼 크롤이라는 프로젝트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커먼 크롤이라는 조직은 매달 웹에서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크롤링한 거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2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일단 C4는 이러한 커먼 크롤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하되, 그 커먼 크롤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대부분이 그 코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코드 같은 걸 버리고 양질의 텍스트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휴리스틱을 통해서 클렌징을 했는데요. 먼저 펑추에이션 마스크로 끝나는 그 페이지만 남겼고, 그리고 이렇게 dirty, naughty, obscene, or otherwise bad words라는 그 욕설이나 뭐 혐오적인 표현들이 있는 단어들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표현이 있는 페이지 같은 거는 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드가 이제 그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있는 페이지도 코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3센텐스 스팬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워낙 클린 크롤 코퍼스, 그 커먼 크롤 자체가 매달 엄청난 양이 많은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다 제거를 하더라도 약 750기가의 양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 커먼 크롤을 다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도 750기가의 양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논문에서 알려준 게 고맙다고 느껴진 게, 한국어는 사실 이렇게 C4 같은 데이터셋이 없는데 이렇게 크롤링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해줘서 비슷한 휴리스틱으로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제 크롤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은 지금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바로 학습하실 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은 앞서 공개한 C4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그 모든 NLP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NLP 태스크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심지어 리그레션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포맷을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모든 포맷을 텍스트 투 텍스트, 인풋, 아웃, 타겟스라는 두 가지의 포맷으로 통일시켜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풋 센텐스 앞에다가 그 태스크가 무슨 태스크인지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어라 퀘스천 페어라는 그 태스크는 이제 코어라라는 지식인 같은 사이트에서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같은 질문인지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퀘스천 1이 있고 퀘스천 2가 있는데 둘이 약간 문맥만 다르지 같은 의미의 질문일 경우에는 duplicate라고 해서 1이고, 둘이 약간 유사하게 생겼지만 다른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0이라고 판단하는 그 NLP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텐스 1이 주어지고 센텐스 2가 주어진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0인지 1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텍스트 투 텍스트로 포맷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두 개의 문장을 둘을 연결을 해서 아예 인풋에 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다가는 이제 QQP라는 거를 문장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1은 이거다. 그리고 question 2는 이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인풋 텍스트고, 이 인풋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할 때 아웃풋 타겟 센텐스는 이제 not duplicate라는 거를 아웃풋으로 내게끔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네, QQ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0, 1 뭐 바이너리였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NLI도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하이포테시스가 있고 프레미스가 있을 때 이 두 문장의 관계가 뭐 컨트라딕션인지 인테일먼트인지 아니면 뉴트럴인지를 판단하는 과제인데, 이것도 원래는 하이포테시스 따로 주고 프레미스 따로 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제인데, 이거를 하이포테시스 프레미스를 둘 다 같이 인풋에서 넣어버리고 앞에다가 이제 MNLI라는 거를 설명해 준 다음에 MNLI 하이포테시스하고 문장 넣고 프레미스하고 문장 넣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타겟 센텐스는 컨트라딕션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제너레이트 하게끔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비슷한데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달리 애초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인풋은 이제 영어를 이제 독일어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인풋은 이제 영어가 될 거고 원하는 아웃풋은 원래는 독일어였는데 이제 이 인풋을 집어넣을 때 앞에다가 이제 Translate English to German이라는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문장을 준 다음에 아웃풋 태스크가 이제 독일어로 된 이 독일어로 된 문장을 생성하게끔 학습하는 걸로 포맷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신기했던 게 또 리그레션인데, 리그레션이 뭐냐면은 STSB라는 태스크인데, STSB라는 태스크는 그 두 문장이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1에서 5의 척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가 점수를 이제 평균된 값을 레이블을 사용하는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뭐 1에서 5라고 각각은 다 약간 그 정수로 결과를 내겠지만 이거를 평균 내는 과정에서 그 아웃풋 레이블에 이제 실수가 될 텐데 이 실수를 원래는 이제 3.25가 원하는 값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를 텍스트 포맷으로 3.2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좀 이건 약간 좀 나이브한 것 같은데 그 3.2로 하고 밑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없앤 다음에 이것도 이제 0.02468까지만 해서 5단계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로 이제 판단하게끔, 그래서 이제 1.0부터 1.2, 1.4 해서 이제 5.0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단하는 모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리그레션 태스크였던 문제도 이제 인풋 센텐스가 이렇게 2개 주어준 다음에 아웃풋 타겟 센텐스는 이제 3.2라는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 포맷을 바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WSC나 DP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문제 풀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이 어떤 대명사가 주어졌을 때 그 대명사가 무엇을 해당하는지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it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이제 it이 이제 스테이블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텍스트가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스테이블인지를 인덱스 값으로 맞추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WSC라는 태스크라는 거를 알려준 다음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거를 별표 표시를 해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만 해도 학습이 되는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는데, 별표만 준 다음에 이 it이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준 다음에 아웃풋 타겟 센텐스는 이제 스테이블이 되게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NLP 태스크를 하나의 유니파이드 포맷으로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은 스탠다드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나왔던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했는데요. Unsupervised Objective는 버트랑은 약간 다릅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에서 이제 for랑 inviting이나 last를 마스킹을 한 다음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for에 대한 인베딩을 가져오고
아웃풋을 가져오고, inviting에 대한 아웃풋을 가져오고, last에 대한 아웃풋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게 for인지, inviting인지, last인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먼저 다른 게 이제 span이라고 해서 for랑 inviting을 연속된 토큰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의 x로 하게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토큰별로 맞추는 방식이었는데 여러 토큰을 묶어서 하나의 스팬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원래는 기존 머트에서는 이제 모두 다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바꿨었는데 이제 각각의 위치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X라고 Y 그리고 더 뒤에 있으면 뭐 Z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유니크한 마스크 토큰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타겟을 이제 X, Y에 대해서 무엇인지 맞춘다라고 했을 때 input sentence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맞추게끔 하지는 않고요. Thank you X me to your party Y week이라고 한다면 이제 X는 for inviting이고 Y는 last다라는 것을 아웃풋으로 내게끔 프리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스팸버트라고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의 방식을 차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이 베이스라인의 결과는 그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을 가져왔음에도 기존 버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물론 소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실험한 것은 모델 구조에 대한 실험입니다. 모델 구조에 대한 실험은 결국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어텐션 마스크를 어떻게 씌우냐를 가지고 이제 모델 구조의 베리에이션을 주는데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인풋 엘리멘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 타임 스텝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짙은 부분이 어텐션이 흐르는 부분이고 옅은 부분이 이제 어텐션이 안 흐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트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 부분을 마스킹 한 다음에 뭐 X3를 마스킹 한다고 하면 이거를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X1, X2, X4, X5까지 다 쓰기 때문에 그 이렇게 fully visible attention을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causal attention의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토큰만 주고 그 토큰을 통해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는 Y2를 계산할 때는 X1, X2를 주고 Y3를 계산하고 X1, X2, X3를 주고 Y4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의 타임 스텝을 현재의 인풋 엘리멘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 타임 스텝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우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카우설과 거의 유사한데 앞에 한 3개 정도는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우설 with prefi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로 가져오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 X랑 Y가 인풋과 아웃풋이 무엇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의 뭐가 좋을까요? 잠시만요. 네, 아까의 포맷이라고 본다면 이제 인풋이 이러한 문장이고 아웃풋이 이제 not duplicate라고 했을 때 인풋이 이제 앞서 문장이고 아웃풋이 이제 y1의 하나가 이제 뭐 contradiction이라는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의할 점은 x와 y는 아예 다른 시퀀스라는 게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이고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시퀀스인데 이제 하나의 타임 스텝만 시프트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Y3를 예측하는 게 랭귀지 모델의 오브젝티브잖아요. 그래서 X1을 가지고 X2를 계산하고 X1, X2를 가지고 X3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왼쪽에 짙은 부분은 이제 그 fully visible attention인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타임 스텝의 결과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ausal attention이라고 볼 수 있고 prefix LM은 아까 causal with prefix랑 유사하게
특정 X3까지는 전부 다 보여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부분부터 카우스 어텐션을 적용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GPT-2나 뭐 이런 모델들 다 랭귀지 모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험한 결과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그리고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표 표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베이스라인 모델을 별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디노이징 오브젝티브를 주는 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unsupervised objective인데 unsupervised objective는 결국 인풋 시퀀스에 대해 어떻게 커럽션을 주고 타겟 시퀀스를 무엇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랑 이거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Thank you for inviting을 주고 그 다음 단어들에서 하나의 스텝씩 계산해서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게 이제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버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Thank you 그 다음에 두 개의 토큰을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특정 토큰은 아예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텍스트를 다시 생성하게끔 하는 게 이제 버트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줘야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버트랑 여기서 언급하는 버트 스타일은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버트는 결국 아웃풋이 이렇게 시퀀스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M이 무엇인지 맞추고 이 M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냥 그 정도로 학습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커렉트된 인풋 시퀀스를 가지고 기존의 그 온전한 시퀀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버트 스타일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디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발표했었던 엑셀넷에서 나왔었던 permutation LM이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인풋 센텐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순서를 막 뒤바꾼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다시 그 순서를 맞추는 거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팬은 두 개 이상의 이제 마스크된 토큰을 하나의 스팬으로 통일한 다음 합친 다음에 각각의 스팬에 대해서 유니크한 레이블을 주는 것이 이제 스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이스라인이 사용한 모델은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랭귀지 모델링이나 버트 스타일이나 디셔플링을 비교한 다음에 여기서 버트 스타일이 제일 좋아서 이를 바탕으로 했고, 이 버트 스타일에서 이제 기존 마스크드 LM이 있을 거고, 리플레이스 스팬이 있을 거고, 이제 드롭이 있을 텐데, 이를 바탕으로 세 개를 실험했더니 리플레이스 스팬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이 리플레이스 스팬을 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를 커럽션을 줄 것인지를 또 이제 10, 15, 25, 50까지 실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가 제일 괜찮아서 이제 15에서 스팬의 랭스를 얼마나 줄 것인지. 여기서 스팬의 랭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0 이게 되나? 잠시만요. 네, 500개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15%를 커럽션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75개의 토큰을 이제 마스킹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75개의 토큰을 마스킹을 할 때 스팬이 이제 연결된 마스킹될 토큰의 길이라고 한다라면 5라고 한다면 이제 5개의 토큰을 묶어서 마스킹을 하고 5개의 토큰을 묶어서 마스킹을 한 다음에 결국 이제 15개의 스팬이 나오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스팬의 랭스를 조정함으로써 얼마나 연속되게 마스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마스킹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안 지워지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를 바탕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버트 스타일, 그러니까 프리페이스 랭귀지 모델이나 디슈프링보다 버트 스타일이 낫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프리트레이닝 objective도 버트 스타일이나 이제 매스 스타일이라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drop corruption token보다는 이제 replacing corrupted span, 제가 아까 베이스라인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rruption rate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게 베이스라인이긴 한데, 네, 이게 베이스라인인데 전체적인 성능도 이제 15%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더라고 하고, 스팬 랭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팬 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나 5개 정도가 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굵은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굵은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실험을 할 때 이분들이 처음에 언급하기에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해도 실험할 때마다 결과가 워낙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실험할 때 편차 같은 거를 가정하고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베이스라인을 10번 정도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베이스라인의 10번에서의 편차를 이제 신뢰 범위로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실험들부터는, 여기서 실험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 개의 실험을 했는데 각각의 실험 세팅에 대해서 10번을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라인을 10번 실험한 다음에 거기서의 오차를 신뢰 범위로 두고, 그 다음부터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오차 범위 안에 들면은 같은 성적이다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굵은 게, 물론 제일 성능 좋은 건 25%, 이게 제일 성능이 좋긴 하지만 이 4개가 모두 같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두 다 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험한 거는 이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인데요. 그 버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나오면 mtDNA나 다양한 방식들이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버트 스타일처럼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한 다음에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mtDNN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러닝까지는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뭐 태스크가 2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20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퍼 러닝 분야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 연구를 할 때 저자가 언급하기를, 혹은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르고, 그 태스크별로 제공하는 트레이닝 셋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데이터셋 태스크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뽑아서 이를 바탕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되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어느 라티오로, 어느 확률로 각각의 태스크에서 뽑을지를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했었는데요. 뭐 이그샘플 프로포셔널 믹싱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별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셋의 크기에 비례해서 뽑게끔 돼 있고, 뭐 이퀄 믹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뽑아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실험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까지도 실험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발표가 베이스라인이긴 한데 다들 비슷한데, unsupervised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언급한 다양한 실험들을 정리하면 된 것 같고요. 일단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오브젝티브가 있었는데 이 오브젝티브 중에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 인스파이어드 바이 스팬버트에서 구현한 그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았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이 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메쉬 텐서플로우를 그 개발한 조직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쉬 텐서플로우가 뭐냐면은 이제 그 텐서플로우 내에서 데이터 패럴리즘이나 모델 패럴리즘을 그 연구하는 집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단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셋과 엄청난 크기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스텝을 학습을 했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048 정도 됐고, 각각의 싱커스 랭크는 510입니다. 왜 510이나 기냐라고 하신다면은 태스크 중에 이제 텍스트 서머라이션 같은 태스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풋이 거의 도큐멘트급이기 때문에 랭크 512 정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거는 결국 계산해 보니까 1조 개의 토큰 정도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의 32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결국 마지막에 최고의 모델을 낼 때는 32배 정도 늘려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 공개한 거는 총 5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 베이스랑 파라미터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고요. 버트 베이스는 220 밀리언 정도 되고, 스몰도 버트 스몰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버트 러지랑 비슷하게 정도 했고, 마지막으로 그 T5 같은 경우는 3빌리언이나 11빌리언 모델도 같이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을 하되 파인 튜닝 하기 전에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T5 11빌리언이 이제 previous best보다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소타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발표 준비를 하면서 다시 벤치마크 리더보드에 들어가니까 그새 다른 팀이, 중국 팀이 다시 1등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소타는 아닌데 공개됐을 당시에는 소타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쿼드나 뭐 글루 데이터셋에서 모두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는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인지 좀 의아했는데 워낙 다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깊게 진행하지는 않았고, 다만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로는 다양한 언어를, 예를 들어서 뭐 영어든 독일어든 뭐 이탈리아어든 다양한 언어를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맷으로 취급한 것이 좀 안 좋은 성능을 내는 데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모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NLP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로버스트하게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약간 숙제처럼 언급하였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좀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은 실험 논문이고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모든 NLP 태스크를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트랜슬레이션이든 서머라이제이션이든 심지어 리그레션까지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바꿔서 이제 학습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그냥 통일하기 위해서 포맷을 만들었는데 기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텍스트 포맷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그냥 앞에 텍스트가 뭔지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학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포맷 자체도 되게 앞으로 로버스트하게 사용될 수 있는 포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버트나 다른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다 가져와서 학습을 했던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 버트보다 인코더, 디코더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기존 버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학습 과정이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버트랑 그대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만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가 있고 타겟 시퀀스가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스퍼바이스 오브젝티브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풋 그 시퀀스를 어떻게 커럽션을 주고 타겟 시퀀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까 스팸 버트에서 그 제안하였던 방식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험한 결과 타겟 시퀀스를 최대한 그 짧게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성능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는 사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생략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파인 튜닝을 할 때 기존 모델을 프리즈 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선택 사항인데 프리즈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하면 훨씬 더 빨리 학습이 되겠지만 프리즈를 안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대신에 학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MTDN에서 처음 제안했던 멀티태스크 러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파인 튜닝 할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약간 요새 워낙 버트나 이런 트랜스퍼 러닝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한국어로 됐든 아니면 특정 회사에서 사용할 때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같은 것도 되게 인상 깊어서 좀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입니다. 물론 56페이지나 돼가지고 있는데 읽으면서 후회는 되게 많이 됐는데 읽으면서 좀 재밌게 읽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플로우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랭귀지 모델, 하이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럽션,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퀀셜하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커럽션 스트래티지도 각각의 마스크, 리플레이스먼트, 드랍에 따라서 커럽션 레이시 바뀌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네. 궁금해요. 이게 사실 옵티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일 옵티멀하게 하려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에 대해서 다 실험하는 게 제일 완벽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3개만 일단 실험을 하고 그중에서 베스트만 가져가고 이 베스트에 대해서 3개 실험하고 그중에 베스트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저자들이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하이레벨 어프로치 할 때 버스 스타일이랑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비교할 거잖아요. LM이나 디셔플링. 그럼 버트 스타일 할 때는 커럽션 스트래티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원래 마스크 뭐 10%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비교하는 건가요? 어떻게 제가 그 부분 좀 헷갈려가지고. 네네.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베이스라인 예, 그 모델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맞- 다른 구조는 다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하이 레벨 어프로치 부분만 바꿔서 실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벌트 같은 경우는 전에 벌트 나왔을 때도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모델 아키텍처도 변화가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토큰 수가 증가했었잖아요. 제가 네, 벌트는 한 3빌리언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아, 맞나? 어쨌든 3 단위로 기억하는데, 이번 페이퍼 보니까 이번에는 10 트릴리언이었나요? 1 1조개요. 트릴리언, 1조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3배 증가했는데, 이런 사용하는 데이터셋 사이즈에 대한 비교는 있었나요? 아, 사실 있었는데요. 제가 그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도 그 데이터셋을 좀 허무한 결론이긴 한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만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어, 왜냐면 그 여기서도 결국에 다 학습했더니 수타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똑같은 세팅으로, 데이터 크기도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좀 궁금했어가지고. 아, 그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다음에 찾아본 다음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